친박 핵심 중진이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를 했다. 근데 일부에서 뭐 이걸 부인했다 그러는데 부인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냐면 그 자리 만난 자리가 촛불 민심이나 탄핵 흐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를 박 대통령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지 퇴진을 요구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장,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친박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5%에 머물다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4%로 떨어지고요. 거기다 부정평가 93% 정도가 돼서 뭐 샤이 박근혜도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전국에서 거의 200만 가까운 촛불 민심이 또 모였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을 감싸안고만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탄핵 의결은 통과가 될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만 감싸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뭐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완전히 감싸안고만 갈 수는 없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설득 수준은 아니고 이미 친박도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포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촛불 민심이 뭡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하야 퇴진을 넘어서 지금은 체포 구속이 지난번 26일에 촛불에 가장 많이 나온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쪽에서도 이제 뭐 과거 같은 무슨 지지율 반등을 기대한다든지 뭐 보수 재결집 이것은 이미 틀렸다고 판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친박으로서도 활로를 못 서겠다,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것의 하나 일환일 뿐이지, 저는 뭐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옹호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완전히 포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사실은 어제였었죠. 이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소위 국가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 고문이시라든지 아니면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 고문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4월까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전직 국회의장이 절대 다수 차지하는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의장들 아니겠어요? 그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 국민 대부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 물러나가는 방식이 지금 당장 물러나가면 뭔가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이제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을 겨냥해서 이제 물러나간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물러나가느냐를 논의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자체도 이제는 이제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속된 말로서 표현에 따라서는 끝났다 이런 분위기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뭐 발표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대는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차이가 이거를 갖다가 건의할 걸로 결의했는지 안 했는지만 좀 다른 얘기가 나고 있는데 자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거죠. 자신들 근데 내부에서도. 이제 이게 친박 쪽에서는 지금 부정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건의하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자꾸 부정하는 모양인데 어떤 보도가 맞는지는 이제 내일 와서, 요새는요. 하도 이 오보가 많더라 그래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데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것들, 근데 이게 끝났다 안 끝났다 떠나가지고 지금 사실 과연 내각이 통제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김현웅 법무장관 사표는 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보류가 됐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출근하고 있으니까 이제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법무 장관 같은 경우는 설득할 수 없으니까 나간 건데요. 좀 그래서 이걸 재밌다고 하는 것도 좀 말실수 같은데요.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는 지금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지금
계속 안 열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39일째 안 열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보통 이제 화요일 날 하는데 국무회의도 지금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1일인가 마지막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냥 비퉁비퉁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좀 불만은 이제 공감대를 다 이뤘는데 그러면 이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원로분들이 얘기하는 약간 이제 연착륙이라 할까요? 약간 시간을 두면서 한 4월쯤에 해갖고 물러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박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전쟁에 비유한다면은 다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좀 조건부 항복으로 가는 뭐 이런 거를 모색하는 그러한 이제 전쟁 말기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장차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수리를 하든가 반려를 하지 둘 중에 하나씩. 보류를 했다는 건 난 처음 들어봅니다. 그만큼 예. 지금 보류를 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지금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적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지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 마비가 됐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재경 민정수석도 뭐 이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지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그 자리에 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2일이든 9일이든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사실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청와대 그 참모들이라는 게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 권한대 직무 대행을 뭐 약간 예. 보좌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깐 보려고 어차피 뭐 며칠 후면은 뭐 10일 이내에 뭐 그만두는 상황으로 오는 예.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냥 보류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는 그 친박 중중들이 뭐 명예퇴진을 이렇게 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다. 예전 같은 본인들도 아마 부인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맞지 않은 게 퇴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명예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완전히 하고 민의에 따라서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민심은 명예퇴진은 아니다. 이제는 퇴진과 하야만 있을 뿐이고 그 명예는 앞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도 말하자면 하야를 하든 퇴진을 하든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민심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누가 명예퇴진을 하라는 그런 건의를 하든가 뭐 권한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고 교수님이 사법적 절차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죠. 유용하 변호사가 오늘 검찰의 그 대면 조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세 번째로 요청한 시한이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통령의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권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하나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최순실 씨 등 3명이 이제 기소가 될 때 앞으로 우리는 검찰 수사 협조하지 않겠다. 우리는 검찰 수사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법권식을 무너뜨린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표현은 딱 뺐는데 일단은 지금 또 이 문제가 특검 내일 이제 2명 추천이 들어오면 박근혜 대통령 고민해서 임명해야 되고 또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하나. 두 번째는 차은택 씨 어제 기소됐잖아요. 차은택 씨 기소된 내용도 또 살펴봐야 돼가지고 또 시간이 없다. 또 거기다가 조원동 수석 문제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시간이 없다. 조원동 수석 얘기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넣는지 그건 조원동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죠. 구속이 유일하게. 안 됐잖아요. 그 수사 다 기다려야
그제서야 협조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예. 이거는 변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변호사로서 이해할 수 근데 없는 그 어떻게 그런- 보세요, 우리 김 박사님? 검찰에서는요 당연히 뭐 내일 안 나올 거 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엄밀히 얘기하면 검찰에서 저는 저나 이제 그 백성문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검찰에서 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특정을 해놓고 대통령을 나오라고 조사를 하면서 안 나온다면 저번 주 정도에 상징적으로라도 체포영장 신청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었어요. 그게 실효성은 없겠지만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검찰에서 실기한 거고요. 내일까지 29일까지 나오라고 검찰에서 통보한 것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어떤 예. 기세 싸움이거나 어떤 피해가자는 거였지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국민적인 정서로 볼 때는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면 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이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지금 뭐 역풍 얘기하는데 뭐 역풍 더 맞을 거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뭐 지지율 반등하겠습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떨어지고 이제 바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지난주쯤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시간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오히려 지금 자칫 잘못 대면 조사를 했다가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와갖고 진짜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만 줄지 모른다. 이게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차피 또 이제 특검도 있는데 뭐 상대방에서 하면은 뭐 진짜 이런 식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뭐 또 떡을 달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떡 줘야 소용없으니까 끝까지 뭐 안 주고 한번 뭐 하나 남은 떡이라도 버티고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은 충분히 저는요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 예. 어디까지나 뭐 정치를 모르는 제 생각인데요. 뭐 친박에서 건의를 그렇게 한다, 하야를 권유한다, 뭐라든지 뭐 어제 엊그제 뭐 저 국회의장단에서 얘기했다든지 이런 내용 박근혜 대통령 안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의 어떤 심리라든지 성장 환경도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 같이 뭐 심리 관련해서 예. 하는 사람들 입장에 그래서 배신이라든지 신뢰 이런 거에 엄청나게 좀 예. 목숨을 거는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거는 대통령을 빗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사건을 할 때 범인을 잡아왔는데 한 5가지 범죄가 있어요. 4가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죽어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4가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반성보다는 하나 억울한 거에 집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가 억울하다는 게 그 중에 있다면 그 부분이 억울한 거에 집중하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생각하지 안 않는 한다. 스타일. 아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3차 대국민 담화 할까요? 저는 뭐 탄핵이 이제 발의돼서 의결이 되면은 뭔가 입장은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뭘 표명할 수 있을까? 방금 뭐 우리 김복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퇴진이나 하야 외에는 아무런 뭐 어떤 내용을 담아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1, 2차 담화의 내용들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진심으로 믿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으로서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사과나 뭐 이런 것은 해명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하야라든가 퇴진과 연계시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내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달라. 예를 들면은 지금과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이미 개헌 국회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개헌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또 뭐 이런 뭘 또 해달라든가 아니면은 거국 총리라도 내세워서 국정의 중심을 좀 잡아달라든가 이런 정도의 담화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나는 하야 못해. 나는 끝까지 임비를 지킬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또 하더라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예,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그건 임하겠다. 뭐 이렇게 그거는 표현을 이미 하겠죠. 본인도 예, 예. 본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겁니다. 지난 150만 서울 그 집회를 보면서 아무리 청와대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그 목소리가 청와대를 그냥 완전히 감싸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본인도 그날 텔레비를 유심히 봤다고 뭐 청와대에도 발표를 한 거 보면은 그 민심의 소재는 분명히 알았을 거고 오직해야 친박의 핵심이라는 그 분들까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안 나올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제가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유영하 변호사의 워딩을 보면 예. 저는 하야 얘기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어떤 얘기를 할까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저번에 예. 유영하 변호사의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다는 예.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야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뭐 탈당이나 뭐 아니면 무슨 예. 뭐 특검을 성실히 받겠다라거나 이런 류의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는 정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요,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돼. 근데 특검 임명은 본인이 물론 임명을 하시지만 내일 야당이 추천을 해야지 일단 네, 뭐 그렇죠. 3일 이내에 하든 말든 하는 거고. 네. 이게 검찰 수사는 그 대면 조사 하겠다는 건 내일이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사태 수습은 글쎄요,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수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가능한가라는 의무점 생기고, 그러니까 좀 딴 이유를 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이유를 보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근 뭐 한 열흘 동안 특별한 일정도 없으셨고요. 네. 그리고 검찰 조사받고 대면 조사하는 게 검찰도 어쨌건 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그렇게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회피하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둔 그런 해명 자체가 사실 오늘 SNS에도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해명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기조로 갈 때 저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했던 게 중립성 있는 특검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서 예. 혹여 내일 야당에서 2명을 올렸는데 이제 특검 법상은 이번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대통령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명을 하지 않을 때 뭐 무슨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없죠.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예.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는 중립성 있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특검 임명 못하겠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국회에서 법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다 보니 그것마저도 혹시 안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만일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어쨌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번 주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하면은 하야 뭐 퇴진을 한다. 근데 좀 이런 조건이다라는 걸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없이 만약에 다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뭐 해명을 하는 이유로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아까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역풍 맞을 게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야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저는 좀 이번 주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3차 대국민 담화도 이번 주는 아니다. 네. 근데 뭐 이번 주에 국정조사 시작하고 특검하고 그러면 언제 담화하겠어요? 아무래도 뭐 탄핵안 의결이 확정이 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9일이든 2일이든 예. 그럼 그 전에 하겠죠. 그것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 뭐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로서 이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적인 이 헌재로 넘어가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뭔가 담화를 할 건데 하겠죠. 일방적으로 할지 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뭐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참모 시스템까지도 다 붕괴가 돼갖고 정말 대통령을 이 고립무원 사면 초과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일부 언론은 육면 초과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면이 됐든 육면이 됐던 지금 사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우는 정호성의 녹취 파일인데요. 과연 녹취 파일 공개가 될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때 YTN이 실시간 검색어 3위, 4위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정호성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이 수준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그 녹음 파일 이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 기법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아마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어요.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죄를 또 범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이 검찰의 이제 입장이 어려운 건데, 예. 근데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알 권리하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서 그 발표는 못 할 겁니다.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법정에 아마 이제 녹취록 작성을 하고 서면으로 아마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국정조사는 안 되나요? 국정조사에서는 그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검찰에서 제공이 되거나 법원에서 제공이 돼야 될 건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동의하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법정에서 뭐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법정 자체를 또 비공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법정 안에서 틀진 몰라도 국민이 듣기는 힘들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튼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또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공개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궁금한데 근데 그 너무 나갔다. 검찰이 네, 지금 네. 근데 검찰도 한 발 촛불이 빼는 횃불 된다 입장이 된 싶으면 거죠. 이것도 너무 나간 거고 선생님 같은 표현도 네. 너무 나갔다. 검찰 얘기하고 청와대도 지금 선생님 같은 표현은 없다. 네. 근데 선생님이 됐던 아줌마가 됐던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내용이 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건데 검찰이 어쨌건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공무상 비밀누설에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 한 50개 정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면 사실 국민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죠. 거기다가 검찰발로 나왔다는 기사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다가 그게 또 법 위반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론 전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애시당초 그러면 사실 검찰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발로 나왔던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여론을 좀 조성하려고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계속 압박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뒤로 발을 빼는 것 같은 모양새. 뭐 한때 그 얘기도 있었죠. 이제 창고 대방출한다고. 네, 창고 대방출.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나가네요. 공표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창고를 대방출하려고 그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일단 여론 조성을 하고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 현실적으로 공개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심지어는 각색돼 가지고 찌라시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 나왔었으면 사실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한 번 정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압니다. 이거 수사 기법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뭐 선생님이라는 말도 아니고 겨우 공무상 비밀 누설 정도를 구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진짜 굉장히 혼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 수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검찰에서 한 말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각종 찌라시가 양산되고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은 엄청나게 증폭되고 이거는 검찰이 책임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 주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지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내용을 브리핑을 하는 걸로 특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저런 전 비서관 등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브리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검이 들어가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않나. 그 피의사실 공포가 안 돼요 특검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법에 정해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호성이가 선생님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라 이 대화체를 구성해갖고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상당히 문제 있거든요.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할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거려서 하면 됩니다. 정호성 그 비서관에게 뭐 이러한 최순실이 얘기를. 무슨 지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좀 정화해서 그 직설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문제가 따를 수 또 뭐 하나는요. 땡땡 무슨 얘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검에서는 사실상 지금 뭐 정호성 비서관에 관련된 혐의는 조사할 게 없어요. 일단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정호성 비서관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검에서도 현실적으로 힘들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특검 수사를 지금 짧게는 70일밖에 못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검찰 수사 다 한 걸 다시 갖고 와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의 내용이 이런 게 있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쉽진 않죠. 아니, 대통령에 대한 공범 관계를 입증한다든가 근데 뭐 여러 가지를 하려면은 정호성 비서관의 전 비서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또 녹취 파일이라든가 저 음성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검에서 예. 당연히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녹취 파일의 공개 여부는 결국 특검에 가서야 네.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죠?